뉴진스 팬덤 버니즈를 이끌고 있는 팀 버니즈가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작년 10월 국민신문고에 5천만 원 이상 모금을 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가 필요한데 서울시의 확인 결과 신고 자체가 없었다며 팀버니즈 불법 모금 관련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서 신고를 이관받은 용산경찰서는 6개월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고자가 항의하자 올해 4월 종암경찰서로 이관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처음에 용산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수사 안 한다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들어온 거 수사 못한다고 해서 내가 화내고 싸웠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을 불송치 결정 내린 곳이라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24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뉴진스 측 변호인단이 휴대폰 유심 바꿔 끼면 그 휴대폰이 아니듯 민희진 없는 어두워도 어두워 아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 될 거야 하면 정권 찬탈이냐? 사적인 대화에서 무슨 소리를 못하냐? 오빠가 동생 때리는데. 네가 참아? 민희진 있을 때만 뉴진스 보호했다. 가정폭력하던 아빠가 돌아와서 엄마 민희진을 내쫓았다. 왕이 질투 때문에 외구와 오랑캐 물리친 장수목을 베나? 등 여러 비유를 들어 변론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민희진이 써준 대본을 변호사들이 읽은 거냐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다며 여러 명이 기부금 모금법 위반으로 신고했더라. 그런데 통지가 나한테 온 거는 처음 신고했기 때문인 것 같다는 글과 함께 경찰에 통지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최근 신고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신고자는 국민신문고의 버니즈 팀버니즈 불법 모금 관련 고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버니즈 불법 모습 관련해서 신고합니다. 5천만 원 이상 모금을 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서울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법 모금 관련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서울시 쪽 경찰서로 이관 요청드리며 빠르게 확인 요청드립니다. 라고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버니즈가 5천만 원 이상 모금했다는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앞서 작년 10월 팀버니즈는 SNS 계정을 통해 모금이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버니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8시간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으며 모금액은 모두 악성 게시물 고발에 사용 예정입니다. 라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모금액은 총 5,122만 원에 달했습니다. 팀버니즈는 작년 10월 22일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속사인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팬덤 차원에서 직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민신문고 신고는 작년 10월에 했는데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연장한 후 올해 4월 종암경찰서로 이관하면서 늦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곳입니다. 민희진 측은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2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경찰서 또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맞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네티즌 일각에서는 용산경찰서가 수상하다는 의구심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또 다른 네티즌은 처음에 전화와서 수사 안 한다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들어온 거 수사 못한다고 해서 내가 화내고 싸웠다. 그러더니 수사하겠다 했다. 처음부터 일 많아서 못한다고 난리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그러더니 연장하고 그 다음엔 종암경찰서로 이관하고 아주 시간 징하게 끌었다라고 용산경찰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뉴진스와 어도어가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10월에 직접 조정에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 의사 11부 정의일 부장판사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5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섰습니다.
어두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피고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속계약의 중요 의무는 연예활동의 기회 제공, 수익금 정산인데 피고 뉴진스는 글로벌 스타가 됐고 피고 1인당 5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측이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미니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피고 뉴진스는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원고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한다. 가까이 가면 심장이 뛰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 신뢰가 파기됐다는 내용 관련 여러 비유를 들며 설명했는데 다소 황당한 비유도 등장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로 하이브의 미니진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며 평화로운 어도어가 한순간에 혼란에 빠진 건 2024년 4월에 게시된 감사다. 이 사건을 역순으로 타고 올라가면 이 모든 분쟁의 발단은 4월 하이브의 감사다. 당시 하이브는 감사하면서 내세운 것이 경영권 찬탈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뉴진스 빼가기,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때 감사 사유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사 개시하고 그로 인해서 해임했다. 그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고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던 거나 해라는 자세로 피고들의 이의 제기를 묵살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대폰 유심. 이어 이 감사가 결과적으로 정당한 감사였다고 하면 그래도 할 말이 있을 거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미니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진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지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감사와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미니진 있었던 전속계약 체결할 때의 어도어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어도어다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얘기한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휴대폰 기계는 같지만 유심 바꿔 끼면 그 휴대폰이 아니지 않나. 어도어도 법인은 어도어지만 피고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난 하이브 임직원이 장악한 어도어는 피고 뉴진스가 의지했던 어도어가 아니라는 거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니진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하자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이 미니진에게 먼저 카피 의혹이 있는데 가만히 계실 거냐고 요청한다. 미니진은 대표였기 때문에 피고 뉴진스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 그를 위해 하이브와 빌리프랩에게 항의하는 문제 제기를 한다. 미니진이 카피 문제를 제기하면서 6일 후에 기습 감사가 일어난 것이 우연이겠냐. 누가 봐도 보복성 감사다. 감사는 누가 봐도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진행했던 감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권 찬탈. 뉴진스 측은 이것이 이 분쟁의 발단이었다. 하이브의 허구의 프레임으로 이 분쟁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미니진에게는 해임 사유조차 없었다. 미니진은 정당하게 행동했다면서 미니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 정권 찬탈이 되는 거냐. 사적인 대화에서 무슨 소리를 못하냐고 비유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또 한이의 무시에 사건에 대해 한이는 분명히 대기실로 들어갈 땐 문제가 없었는데 나올 때 무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원고 어도어는 들어갈 때를 보여줘서 나올 때 보여주세요 했더니 미안. 지워졌네 얘기하시는 거다. 왜 들어갈 때 영상은 있는데 나올 때 영상은 지워진 거냐. 한이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다. 내 자식을 아끼는 부모라면 밖에다가 소문을 내지 않는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멤버들은 가슴이 찢어졌다. 자기 소속 애를 거짓말쟁이 애로 모는 소속사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오빠 폭행?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를 이해해야 알 수 있다면서 각 레이블은 하이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뉴진스 인격권 침해나 여러 공격, 피해들은 다른 회사로 온 게 아니다.
소스뮤직, 빌리프랩 같은 하이브 같은 계열사, 다른 멀티 레이블들로부터 온 피해다. 하이브에 종속된 다른 레이블이나 현재 어도어 경영진은 다른 멀티 레이블로 오는 피해를 막아줄 수 없다. 하이브 입장에서 집안 싸움인 거다. 오빠가 동생 때리는데 네가 참아. 그렇게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미니진이 있을 때만 하이브에 바른 소리하고 하이브에 맞서면서 왜 카피하냐고 들이댄 거고 그랬다가 감사하고 쫓겨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고 오랑캐? 이어 하이브가 어도어를 미워한 이유가 방시혁 의장의 질투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방시혁은 BTS를 성공시켰으나 걸그룹을 성공시킨 예가 없다. 미니진이 대박치니까 한편으론 좋지만 경계한 것이다. 미니진이 말이라도 잘 들으면 모르는데 미니진이 부당한 밀어내기, 카피 이슈 등 꼬박꼬박 얘기하니까 눈엣가시 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감사에 들어간 거다. 비유하자면 왕이 있는데 유능한 장수가 혁혁한 공을 세우니 부담스러운 거다. 그 장수가 왕에게 직언하니까 역모했다고 하고 목을 베어버린 상황이다. 장수를 치는 건 그럴 수 있다 친다. 그 장수가 보호하던 지역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 장수를 치면 안 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다. 외구와 오랑캐로부터 보호를 얻지 못하는 상황인 거다. 미니진을 쳐내고 남아있던 피고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거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봐왔던 피고 뉴진스로서는 어도어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겠구나 했다. 미니진이 꼬셔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하나 쌓여서 어도어에서는 못하겠다는 판단이 선 거다. 멤버들이 공통되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온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진스 측은 피고들은 전인격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연예 활동하고 싶지만 원고 소속으로는 못하겠다는 거다. 계약은 계약이야. 지켜져야 해. 너희 감정 따위는 모르겠고 들어와. 잘해줄게. 안 때릴게. 근데 피고들은 과정을 보면서 신뢰를 상실했고 두려워하고 있다. 사옥 근처에만 가도 답답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너희 나와서 춤추고 노래해라고 하는 거다. 피고 뉴진스의 인격권은 안중에 없냐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부부관계. 이어 미니진을 배제한 피고 뉴진스의 순수한 독자적인 의견이다. 신뢰가 사라졌다. 상호간은 아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봐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법원이 그냥 살아할 수 있냐. 어도어가 잘해줄게 한다고 해서 피고 뉴진스는 어도어 사옥 근처만 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하는 수준인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빠 가정폭력? 그러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하게 미니진이 쫓겨났다. 미니진은 피고 뉴진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홈스쿨링하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뉴진스를 기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엄마였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살던 가정폭력하던 아빠가 돌아와서 엄마를 내쫓았다. 자녀들도 나갔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이것과 같다. 기르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내가 더 좋은 엄마 붙여줄 테니까 들어와.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 사단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양은 피고 뉴진스이다. 마치 미니진에게 속아서 해지하려는 거라고 하는데 피고 뉴진스의 의사능력을 모욕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은 어도어를 돌려내라는 것 하나였다. 전속계약 체결할 때 피고 뉴진스가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간다는 거다. 하지만 유심 바꿔 낀 휴대폰처럼 어도어는 하이브에 장악돼 있다. 어떤 핍박을 당할지 아는데 못 돌아간다는 거다라고 비유를 이어갔습니다. 장인 비유. 또한 뉴진스 측은 미니진 나간 건 별도의 경영진의 판단이고 너희는 계약을 이행해야 돼.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장인이 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유가 어찌됐던 그 장인을 회사가 내쫓았으면 나 저 장인 믿고 했는데 저 사람 없어서 계약 유지 못하겠다 하는 거다. 근데 저 사람 나간 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저 사람 잘못해서 나갔어. 계약 이행에 그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비유도 내놨습니다. 이어 계약서에 미니진이 프로듀싱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미니진이 경영과 제작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 뉴진스가 미니진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다. 너무나 당연해서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계약서에 없잖아? 얘기하는데 억지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 뉴진스의 인격권은 안중에도 없다.
뉴진스를 놓아주시든지 뉴진스가 믿었던 어도어로 돌아가 주시든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결국 징징대는 게 전부구나. 저게 수천 수억씩 수임료 받는 변호인단이 한 변호라고. 미니진이 쓰고 발표는 법무법인 세종이 한 거냐? 대본을 미니진이 써준 것 같은데. 진짜 변호사 지능으로 저런 주장이 가능한가? 이거 읽고 우울증 싹 나았다. 세종 고마워. 변호사 그만하고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서 먹고 살려나 보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10월 14일을 조정기일로 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습니다. 뉴진스는 과거 어도어로 돌려놓으면 복귀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또 조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월 30일을 최종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진스 관련 소송 등에 어떤 생각인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